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문학과사회 2020년 여름호 들고 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다영 작가님의 태초의 서남에 따르면 네, 이라는 작품 저희 만나볼 건데요. 먼저 문학과사회 여름호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호 펴내며 들어가는 말에도 연대라든가 코로나 시대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과 관련된 기획이나 그런 코너가 담겨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시대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돌이켜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권력적인 위계 질서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네.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제 이후의 재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픈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하이픈의 기획자를 뒀다고 해요. 소영현 장은정 평론가가 초빙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비평장치라는 주제로 하이픈을 기획을 했고요. 이 하이픈에서는 문학을 둘러싼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게스트 에디터 참여했던 자음과 모음 그 작가노동에 대한 거기에 이제 실렸던 장은정 평론가의 글에 대한 이야기 언급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학의 장에서 안고 있는 한계나 좀 모색해야 될 방향 같은 거, 제도적 조건에 대한 점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나희덕, 조용미, 김경후, 유희경, 권박, 김유림, 윤은성, 김지연 시인의 시들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김희설, 송지현, 우다영, 신종원 이렇게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다른 코너 같은 경우에는 고 김현 평론가 30주기 추모 특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학과 김현의 문학 비평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된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이한 거는 이제 20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 발표 작품 이제 선정 결과가 실려 있는데 작품도 다 실려 있거든요. 시는 장미도 이제 시인이 등단을 했고요. 네. 구소연 작가의 단편, 그 다음에 김보경 님의 평론이 실려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요술궁전? 주영님이 신인상 그거 수상소감 읽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혹시 읽어보셨나? 읽었어요. 소감만. 저는 사실 오늘 녹음하러 오는 오전에 읽었는데 원래대로면은 사실 저희가 소개하기로 한 작품을 제독해야 되는 시간을 이 구소연 작가의 요술궁전 읽는데 써버렸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저 아직 안 읽었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이 문학가사의 리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읽어볼까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천천히 아침에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선우라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여성과 환희라는 연인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선우라는 인물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점자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데 환이 늘 이제 책을 골라서 읽어주거나 텍스트 변환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요술궁전이라는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품집이 앞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앞에는 소설이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예스럽지 했는데 그게 어떤 발췌의 역할이더라고요. 발췌 혹은 여기에 인용 표시가 국문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직접 번역을 하신 건지는 아니면 이게 가상의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한 몇 페이지는 이 중국 베스트셀러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을 연인으로 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근데 일단은 인물이나
전개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쭉 재미있게 읽어서 혹시 이제 여기 문학과 사회 본편에 실려있는 다른 소설들을 읽으시고 이것도 끝에 실려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되게 읽고 싶어지네요. 말씀만 들어도. 일단은 네, 재밌었어요. 좀 그러니까 생각해볼 수 있을 법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경계, 인간과 인간의 경계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회 이런 게 이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데 베리어 프리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술궁전이라는 제목이나 그 소설 모티브도 재미있고 그래서 좀 다른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우다영 작가 태초의 서남에 따르면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좀 길죠, 분량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길다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이 소설의 호흡이 좀 천천히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고 느낌이긴 했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윤희영 작가의 작품 중에 최면은 아니고 기계장치를 통해 나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가족과의 그 불화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리터에 실렸던 거. 그것도 좀 연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설정과 톤이기는 한데 어떤 내 속에 있는 이전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꼭 장르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SF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설정의 소설이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일단은 재미있기도 하고 이 작품도 저희가 문학동네에서 소개해드릴 김초엽 작가의 소설이랑 연관된 부분이 좀 있다고 느꼈어요. 네, 저도요. 네, 같은 이 요소야를 준비하면서 연달아 읽게 됐는데 제목도 우다영 작가는 태초의 서남에 따르면이고 김초엽 작가의 소설도 읽다 보면 어떤 인류 혹은 그런 자연에 대한 서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또 들려드리겠지만 그래서 한번 같은 계절에 실린 이제 발표되는 소설들인데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 이제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우다영 작가의 올해 발표했던 다른 작품을 읽었는데 그것도 좋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되게 아름답게 세공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작가의 톤이 나랑 조금 결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실린 태초의 서남에 따르면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무겁게 저를 좀 부담스럽게 했던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산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이 좀 거리두기가 되는 느낌이라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셨는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어쨌든 그 SF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되게 영혼이 각성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각성됐다는 게 나의 그 전에 내가 거쳐온 약간 영혼들의 생을 전생을 한마디로 다 기억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전 세계에 많이 생기고 마치 전염병처럼 나는 연구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해서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약간 분석하는 그 연구원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어쨌든 되게 과학적인 약간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장치가 약간 로맨틱하게 마지막에 좀 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하는데 물어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너의 그 예를 들면 내가 20번 전생을 반복했다고 하면 그 20번에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또 어떻게 연결돼 있고 약간 이러면서 좀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연을 반복하기 위해 생이 존재하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연이 반복되면 그 반복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약간 저한테는 나와 인연 지어진 전생을 거듭하면서 나와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약간 포커스가 된다는 느낌이 저는 읽으면서 들어서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그러니까 전혀 이 소설 자체에 흐르는 정서가 로맨틱하진 않지만 네.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마지막의 결론이 마지막도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 작가 되게 사랑 소설을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점은 저도 되게 인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인생이 왜 인과대로 흘러가지 않는가에 대한 네. 약간 억울함, 답답함을 평소에 네.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저한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 때문에 일어났을지 되게 열심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 잘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 우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그 인과가 되게 밝혀지지 않을 때 제가 스스로한테 막 되게 화가 나는데 근데 사는 게 그렇지 어떻게 인과대로 삶이 흘러가라고 이제 저를 이렇게 다독이는데 이것도 약간 그 인과를 알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인간이 노력하지만 사실 거기는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 우연 속에서 살 뿐인데 그 안에서 반복되는 뭐 사람들만이 어쩌면 그런 걸 가져다주는 인간은 아니지만 의미를 가져주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살짝 들어서 저의 약간 평소에 갖고 있던 인과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흥미있게 읽었고 네 김초엽 작가 작품과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은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사실 주영님이 얘기해주신 맞아요. 절개가 네. 거의 다 이제 줄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등장하는 인물은 나와 그리고 언니라는 네. 거의 남은 유일한 가족이고 네. 원호라는 어린 시절부터 네. 좀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살기는 했는데 언니랑 셋이 살던 시절도 있고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집을 원호랑 나는 둘이 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룸메이트 관계이기도 하고 네. 원호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인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나는 원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네. 처음엔 좀 건조하게 드러나요. 네. 근데 이 나와 언니는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신 각성된 각성자들을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수억 번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일을 언니랑 하다가 언니가 어느 날 각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전 남편이 이제 바람을 바람을 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바람핀 대상과 아이를 낳고 이제 살아가는 중에 그 아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새 새 부인이 각성을 하고 남편도 각성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죠. 네. 죽임에 이르게 만드는데 남편을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제 이 언니도 각성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각성한 사람들이 모두 고요히 그 과거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역사에 묻힌 여기 소설에 따른 문장에는 역사에 묻힌 비밀이나 세계의 미스터리를 풀 단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네.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들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이 입을 열지 않는 게 결국에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 그렇다라고 네. 얘기를 약속이나 한 듯이 말하고 이 문장이 되게 재밌었는데 각성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뒷짐을 지고 이번 생을 조용히 산책하다가 자연사하려는 사람들처럼 굴었다. 근데 언니도 사실 각성자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인 현재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도 네. 스스로가 각성자가 되자 오히려 그 연구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와 가장 가까웠던 나라는 존재를 좀 멀리하고 언니가 그 아이,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거를 마치 사명처럼 받아들이고 네. 그 관계에 더 몰입을 하고 그 여성을 더 이해하는 것처럼 나오면서 굉장히 섭섭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결국에는 나도 마지막에는 각성을 하죠. 거의 소설의 끝에 가서는. 네. 근데 그게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납득이 되는 전개가 있어서 네. 나중에는 뭐 거의 1만 명에 1명 정도가 각성하는 수준으로 이 각성이 퍼져 나갔다라는 이제 전개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각성이라는 게 되게 희귀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보편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오늘 하루가 영겁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냥 이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네. 그냥 순간 이해해버리게 되는 뭔가 그럴 수 있어라는 느낌? 맞아요. 있어요. 들어서 이게 각성이라는 게 여기에 각성자들처럼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너무 끔찍한 게 여기에가 재밌는 게 아까 얘기하신 인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뭐 인연이라는 불교적인 용어도 떠올릴 네. 수 있듯이 살인한 사람과 살인의 대상이 된 사람의 관계라던가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계속 네. 번갈아가면서 태어난다든가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주고받은 존재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혹은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네.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인연이었구나를 되게 선명하게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주영님이 얘기하신 윤회라고 했을 때 네. 그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는 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예를 들어 이 원호라는 인물과는 끝에 그 얘기하신 사랑소설처럼 느껴지게끔 마무리가 지어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슬프게도 한 번도 그 딱 한 번만 사랑이 이어졌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몇 번의 인연이 반복이 됐는데 그리고 그 세부인도 남편을 죽인 이유가 현재의 삶에서는 서로가 엄청 사랑하고 신뢰를 하지만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무수히 지금의 남편이 자기를 강간살해했던 사람인 거를 깨닫고 그 남편이 견디지 못한 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자는 먼저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려 노력했는데 상대인 남편이 각성을 하고 그런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 하자 이 여성도 남편을 결국엔 살인을 하고 이제 스스로 자수를 함으로써 이거를 정말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느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좀 끔찍한 경우이기도 하고 재밌는 경우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길래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쩌면은 다시 태어나는 게 기회 혹은 원하지 않는 끔찍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고리가 끊어져야 이 반복이 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자식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존재들이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거를 막 상상해보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각성자들은 다들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 영향을 미침으로써 약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과거에 빚졌던 것들 혹은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에피소드나 예시들도 드러나긴 하지만 다들 그냥 그런 인연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음을 오히려 막 엄청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좀 덤덤하게 만드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거는 끝이 그렇게 끝나서 더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참 이 제목을 나중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태초의 선함에 따르면 이라고 시작되는 거가 태초부터 이어져 온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설의 시작 도입 부분에 아직까리라는 독특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그 김추엽 작가의 작품과 맞아요. 공통점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 김주엽 작가님 작품에 나오는 오브라는 물질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 저는 약간 그 이 안에 담긴 세계관? 네. 약간 메시지 같은 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은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김주엽 작가님 작품 하겠지만 거기도 약간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생명을 나와 너가 하나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전부이고 전부가 내 자신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고도의 어떤 이타적인 선한 생명체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떤 생명체들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는 이 아즈까리라는 식물이 네. 그렇다라고 나오고 각성자들 또한 어떤 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적과 동지,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한테 닥친 이 불운이라고 인간이 되게 슬퍼한다면 나무나 어떤 숲이나 어떤 이런 각성자들은 이 비참한 삶이나 허무한 죽음을 되게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네. 담담하게. 그래서 약간 그런 세계관이 김주엽 작가님의 오래된 협약이랑 비슷한 부분이 네. 저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읽다 보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맨 마지막에 조금 동화처럼 끝나서 전 좀 아쉬웠어요. 네. 약간 너무나 착한 결말? 그러니까 원호랑 네. 뭐 이어지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약간 그리고 이제 내가 각성함으로써 네. 이제 각성자들은 전생의 그 수많은 기억들이나 네. 현생의 약간 그런 것들의 인과를 모조리 꿰뚫게 되는 약간 그런 능력을 갖게 되니까 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던지도 알게 되고 원호가 나랑 어떤 관계였던지도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걸 독자들한테 이제 뭐 다 나가 화자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고 봤더니 언니는 나랑 전생에 이렇게 이어졌고 원호라는 아이는 나랑 이렇게 이어졌어.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라까지를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약간 싱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뭐랄까 여전히 독자들한테 어떤 물음표 같은 것들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장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원우의 영혼을 떠올리면 잠시 아득해지는데 우리 사이에는 규칙에 가까운 엄격한 패턴으로 둘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존재한다. 근데 이번 생에는 그게 달라질 것을 예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호라는 사람과의 사랑으로 결말을 맺었을 때가 조금 더 로맨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떤 사랑의 결말로 간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번 생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처럼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로 또 태어나는 어떤 영혼에 대해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 결말에서 의외였던 거는 다들 과거에 대한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하는데 네. 이 화자는 각성자는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시간이 왜 그런 얘기 조금 드러나긴 하거든요. 시공간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전생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살짝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이었고 아마 그 예감한다라는 걸로 끝난 것 자체가 이미 이번 생을 살았어라는 그냥 순간적인 근데 지금 현생으로 생각하는 자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예감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결론이 드러났으려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어요. 원호라는 그 인간이라고 할 뻔했다. 네. 원호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웠고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소설의 좀 선택적인 필요에 의해 이렇게 됐으려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즈까리라는 식물의 특수성으로 여기선 특이성으로 설명이 되긴 하는데 네. 식물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의 기질이 물론 우리가 식물에 대해 보이는 걸로는 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물이야말로 엄청 네. 생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들 약간 안에 위협적이기도 하죠. 움직임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네. 실제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네. 어떤 식물들은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기서 태초의 선함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식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인간도 만약에 어떤 하나의 무엇에서 뻗어나온 존재라고 치면은 다시 식물로 돌아가는 개념, 그러니까 식물과 같은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아즈까리라는 존재가 식물이 그 김추엽 작가의 작품에서 오브라는 존재와 네. 유사한 점이 내가 겪지 못한 것도 나와 같은 종족이 겪은 거를 공동 기억을 한다라는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즈까리 학습이 가능한 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풀인 아즈깔한테 뭘 학습을 시키면 다른 아즈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아즈깔에도 네. 그런 설정이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전생에 대한 기억이 조금 그런 거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약간 공동기억처럼. 네, 그러니까 내가 주영님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나랑 주영님의 관계가 나의 전생처럼 떠오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온 것 중에 이런 인연들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게 마치 내가 살았던 것처럼 기억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수해버리는데 선함이라는 게 그런 걸 꼭 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라는 영역이랑 좀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살해하고 내가 살해하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한순간 고요하게 이해해버리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되어보면 알 수 있는 영역 같아서 네. 아무도 지금 그 전 남편의 아내조차 현재 아내조차 어떤 끔찍한 거를 깨달았지만 네.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흡수해버린 상태? 그거는 다른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의 되어보기로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되어보기, 그 삶을 살아보기가 최선의 선함의 조건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가 비각성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식물도 정말 종 사이의 유사성이 되게 짙잖아요. 네. 왜 환경에 따른 적응력에서 달라지는 종은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런데 식물은 그러니까 일정한 환경을 맞춰주면 비슷하게 자라나는 느낌이 있어서 뭐 특이 사례나 새로운 종이 개발되는 게 인간의 개입이 없이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교배하거나 뭐 이런 네. 인위적인 게 없으면 그 종의 태생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아, 네. 그냥 어떤 특이한 환경에서 개량종이 나왔다라는 거는 동물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도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근데 식물은 일정한 조건을 맞춰줬을 때 근데 그 일정한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식물은. 그러니까 씨앗 전에 종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네.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소설이 되게 풍부한 거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줄거리보다는 그런 네. 설정이나 문장의 아름다움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좀 더 매료돼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왜 윤유영 작가의 소설을 떠올렸던 것도 그 관계의 특수성보다는 사실은 보편성이 더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도 어떤 가족에 대한 거나 동거인과 가족 사이의 인연에 대한 거는 좀 보편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근데 그 보편적인 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독특한 요소를 갖고 옴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도 다른 결들을 캐치해서 어떤 생각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별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되게 강해서 네. 그 에피소드들 안에서도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네, 맞아요. 느끼고 질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작가가 이거 쓰면서 좀 재밌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네. 되게 수만 번의 전생을 거친 사람을 그냥 내가 창조해내고 그 네.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 화자인 나는 어떤 전생을 만들까? 원우랑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만들어가면서 좀 되게 즐거웠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근데 이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인데 네. 각성한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너무 평온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네. 다 평온하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죽어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오히려 비각성자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맞아요. 사회가 거칠어진다는 대목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네. 그 불안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근데 이 각성이 그렇다고 전 인류에게 간다는 지금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각성자를 되게 특수한 사례로 만들어버리면 소설에서 네. 어쩌면은 그런 좀 더 제한적인 요소가 됐을 텐데 네. 이게 보편적인 각성으로 바뀌면 정말 그런 평화로운 네. 왜 그 김초엽 작가 작품에서 네. 오브들의 네. 그 오브가 사는 행성은 네. 되게 느리게 돌아가고 네. 평화로운 상태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닮은 세계가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조차 모든 거를 다 처음 그냥 잠만 잘 것 이해하고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모든 거를 이해하지만 결국엔 그 사회에서도 살인이 일어나는 현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모두를 이해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 같은 걸 수도 있고 네. 각성을 했을 때도 미워하지만 어떤 이 불행의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전쟁의 발발에 대한 미스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도 그걸 어디에 얘기하지 않으려고 네. 하고 그리고 막 그런 뭐 기업에서 전 회장님이 아, 맞아. 돌아가셨다가 그런 거 너무 웃기잖아요. 회장님 홈리스가 됐어. 그 홈리스 찾아가지고 막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회장님 말 안 해줘? 그 기업을 네. 되살리는 방법을 뭔가 원하는데 입 닫고 있고 그러면은 그 회사는 도산하거나 정말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사회의 불행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거를 안다고 해서 현명하거나 모든 것이 평화롭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사람들의 그런 공격성을 낮추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도 네, 진짜로 어떤 에피소드 되게 많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근데 마음에 많이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자식에 대한 얘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네. 나를 살해했던 사람들이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네. 아이들이 두려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늘 두렵죠라는 대답은 그냥 엄마들이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네. 꼭 각성자인 특이한 맞아요. 상황에 있는 부모가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작가가 되게 이거를 좀 묘하게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보편적인 말에서 다른 상상력을 갖다 붙이니까 네. 이 말이 되게 특이한 말이 되면서 그런 걸 좀 환기하는 느낌들이 재밌었어요. 네. 사실 이런 설정은 되게 흔하잖아요. 네. 어떤 전생에 있었던 인연을 다시 만나고 나는 네. 그걸 알고 있고 네. 근데 이 각성자들은 재밌었던 거는 쟤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는 어디선가 스쳤고 엄청 뭔가 지독한 인연인데 그런 인연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호련해지는 느낌?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는 나의 전생을 알고 싶진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겠다 싶은 네. 아닌가? 아니요. 그 맞는데요. 아, 그쵸.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나의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할 수 없는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쵸. 네, 맞아. 네. 맞아. 네, 저 이렇게 우다영 작가의 소설 태초의 선함에 따르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0년 여름호에 실린 이희주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다영 소설 태초의 선함에 따르면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영혼의 끝이 정말 그러하리라고 생각했다. 나와 너를 구분할 수 없게 된 영혼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생에는 아무런 인과도 생기지 않는다.
영혼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멈추고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별이 붕괴할 때처럼 별의 무수한 잔해가 엄청난 밀도의 블랙홀이 되어 줄어들다가 마침내 시공간이 사라진 한 점으로 소멸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가진 기억과 특별함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우주가 되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그 사라짐의 순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사람들과 사랑을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정지하겠지. 곤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 나는 굉장한 서운함을 느꼈는데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지만 곤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 전에 숲이 되겠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그저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흔들리며 선량한 꿈을 꾸는 나무들이 될 거야. 내가 말하자 곤이 나를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